안녕하세요. 청래 한의원의 이진혁 원장입니다. 날씨가 아직 많이 덥기는 하지만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며칠 뒤면 이제 추석이라 많은 분들이 고향에 내려가시고 오랜만에 이제 그 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만나시는 부모님들이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신다면 혹은 치매가 아닐까 걱정이 되신다면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시고 정말 문제가 있으신 것 같다면 이런 검사를 해보세요 하고 말씀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오랜만에 만나신 부모님들께서 문제가 있으신지 아니면 괜찮으신지를 보시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치매라든지 경도인지 장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기억력입니다. 기억력 문제에서 그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단기 기억 장애예요. 그러니까 예전 일들은 기억을 하시는데 최근 일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뇌에서 기억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해마라고 하는 뇌 속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마에서 만들어진 기억은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뇌 겉부분으로 나가서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마 부위가 먼저 손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 대뇌 피질 쪽에 있는 옛날에 이미 저장해놨던 기억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새로 만드는 기억들은 해마에서 기억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데요. 건망증의 경우에는 기억은 있는데 그거를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고요. 치매는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서로 좀 다르죠. 그래서 건망증일 때는 오랫동안 잘 생각을 해보면 기억이 난다든지가 할 수 있는데 치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억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만들어지질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기억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그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럼 어떤 게 최근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했던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방금 본인이 했던 말을 했다는 걸 잊어버리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또 물어보세요. 내일 간다 그랬니? 네. 좀 있다가 내일 간다 그랬니?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되신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사물의 이름을 금방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가령 이제 그런 거죠. 그거 있잖아. 그거 텔레비전 킬 때 쓰는 거 긴 거 리모컨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 리모컨이라는 얘기가 금방 생각이 안 나시는 거죠. 사물의 이름을 기억 못 하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똑같은 기억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기억 장애하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 세 번째는 자꾸 물건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 어디다 놔뒀지? 지갑을 어디다 놔뒀었지? 안경 어디 있는지 못 봤니? 이게 많아지기 시작하신다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점점 중요한 물건이 될수록 상태가 심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들고 다니다가 어디다 놨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긴 한데요. 그게 아니고 중요한 물건을 본인이 잘 숨겨놓고 그걸 기억해내지 못하시는 경우라면 조금 걱정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건 뒤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기억력 장애는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단기 기억 장애가 생기셨을 때, 방금 전 일을 기억 못하고 또 물어보실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건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질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물건을 자꾸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실 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신다면 그때는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억력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제일 먼저 이해력에 장애가 생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TV를 보시는데 앞에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쟤네가 왜 저렇게 한 거지? 라든지 아니면 대화를 하다가 대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해결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가령 내일 음식점에 가야 되니까 예약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약을 어떻게 하는 거지? 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장을 볼 때 어떻게 갈지, 시장에 갈 때 버스를 타는 건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는 건지 걸어가도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신다면 옆에서 보기도 당연히 이상하겠지만 그건 정말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맨날 하시던 일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실행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전기밥솥을 갑자기 못 켜신다든지 아니면 전자레인지 쓰는 법을 잊어버리셨다든지 제일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건 핸드폰 사용법이 서툴러지시는 거예요. 카톡 어떻게 열더라? 그림 어떻게 보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때는 조금 문제가 생기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요. 판단력에도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령 물건을 살 때 배추를 사려면 슈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철물점에 가신다든지 하는 식으로 평소하고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셨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진압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진압력을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시간하고 공간에 대한 개념이 자꾸 헷갈리시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개념은 날짜나 요일은 그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면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절을 헷갈리시면 그때는 정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이 여름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추석인데도 많이 덥네라고 얘기하시면 괜찮지만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여름 아니냐? 라든지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서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지금 계절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름이요 라고 대답하시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계절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신다면 그때는 정말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가서 뵀더니 자꾸 운전하다가 긁는다든지 차를 긁으신다든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시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안 그러셨는데 자꾸 차를 긁는다고 얘기하시면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밖에 나가셨다가 지하철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면 그때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 진압력은 시간 진압력이 없어진 이후에 문제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판단하지 못하시는 정도가 되셨다면 그때는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판정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기분이나 아니면 성격 같은 게 좀 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계속 누워만 계시려고 한다든지 뭘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제일 흔하거든요. 아유, 나 귀찮으니까 그냥 좀 냅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너네 아빠 요즘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파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신 경우에는 아마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씻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누워만 있고 옷도 안 갈아입으려고 한다면 이게 노인성 우울증이나 아니면 치매 전조 증상이 아닌지 걱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이제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노인 우울증은 생각외로 많이 겪으시거든요. 연세 드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타격이 온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친하던 분들이 돌아가신다든지 하면서 이제 일종의 우울증이 나타나신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노인성 우울증은 사실 저희가 가성치매라고 부를 정도로 치매하고 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누워만 계시려고 한다든지 집 밖으로 안 나가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치매 검사를 해보면 문제가 있으신 걸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치매인 줄 알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울증이었다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우울증하고 치매하고 제일 큰 차이는 뭔가 하면 우울증의 경우에 인지기능 검사를 하면 점수가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기분이 좋은 날은 잘 맞추세요. 왜냐하면 치매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시고 기분이 안 좋으신 날은 다 귀찮아. 그리고 아는 것도 모른다 그러시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반면에 실제 치매이신 경우에는 대부분 점수를 더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치매라는 얘기를 듣기가 싫으신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점수들이 나오고 그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어르신들께서
안 나가려고 하시고 요즘 자꾸 의욕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때는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봤어요. 예, 그거 있잖아.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젊은 분들도 요즘 그래요. 저도 가끔씩, 물건 이름을 잊어버린다든지,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세기 조선시대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어휘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약 100배 정도 더 많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일단 컴퓨터 관련 단어들은 거의 쓸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영어로 된 단어들도 쓸 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새로 나오는 말들 아니면 외래어도 그렇지만 다른 그 당시에 없었던 새로 발전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그 단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많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단어를 다 기억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치매하고 건망증의 제일 큰 차이는 기억 자체가 없느냐, 기억은 있는데 안 나오느냐의 차이예요. 건망증은 기억은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걸 그때그때 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게 되지만 치매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못 만들어요. 만들어지지 않은 걸 기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절대로 시간을 준다고 기억을 해낼 수가 없어요.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방금 전 일을 또 물어보시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고가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물건 이름을 자꾸 물어보신다든지 중요한 물건인데 놔둔 곳을 잊어버린다든지 하시면 조금 걱정을 해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나 공간에 대해서 자꾸 헷갈려 하신다면 그때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 쓰는 법에 대해서 제일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게 핸드폰인데요. 핸드폰이 생각보다 어르신들한테는 좀 쓰기가 불편한 복잡한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법을 잊어버리시게 되면 핸드폰에 대한 사용법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 하시던 거를 핸드폰으로 못 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시는 것 같은데 뭔가 간단하게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시지만 엄마 혹시 이상하니까 치매 검사 한번 받으러 갈까? 그럼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냐부터 시작해서 막 화를 내시거나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명절인데 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몇 가지 간단한 게임 같은 검사를 해보시면 이게 걱정을 할 정도구나 라든지 이 정도면 걱정 안 해도 되겠는걸를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검사는 스트롭 검사라고 하는 검사예요.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글자들이 다른 색깔로 쓰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가령 첫 번째 빨강이라고 하는 글씨는 파란색으로 쓰여 있죠. 이때 이걸 보고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냐 하면은 글자를 보지 마시고 글자의 색깔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파랑이죠. 두 번째 거는 빨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보라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 검사가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이게 무슨 색인지 이게 무슨 글자인지 그리고 그거를 조합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리고 틀렸다면 틀렸구나 다시 얘기해야지 라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뇌 활동을 검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유의성이 높은 검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룹 검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쓰시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저희 청래한의원 강남점에 블로그를 보시면 어제자로 포스팅을 저희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 복사하셔서 인쇄하신 뒤에 다 같이 게임을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게임을 하시는데 30초 안에 8개 이상은 맞춰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신다면 그때는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30개거든요. 총 30개 중에서 적어도 8개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2줄 정도는 맞춰주셔야 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 있고요. 그거를 잘 못하신다면 그때는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기가 그러시다면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쵸. 노인분들 아무래도 뭐 하루하루가 다르신 경우가 많으세요. 거기다가 최근에 아프셨다든지 아니면 무슨 치료를 큰 수술을 하셨다든지 하시면 금방 기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명절 때 가셨을 때 그런 일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더더구나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거하고 치매로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거하고 어떻게 구별하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아까도 말씀드렸죠. 건망증은 기억은 있어요.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고, 치매는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을 만드는 데가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내일 올라간다 그랬니? 그럼 네, 내일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시 후에 또 물어보세요. 너 내일 올라간다 그랬니? 네, 내일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치매에 가까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기억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너 내일 올라간다 그랬니? 네, 저 내일 올라갈 거예요. 좀 이따가 너 내일 올라간다 그랬지? 모레가 아니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건망증 정도지 치매는 아니에요. 기억이 없는 건 아니죠. 내일인지 모레인지 본인이 물어봤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내일인지 모레인지가 헷갈리시는 것 뿐이시고요. 똑같이 얘기하시고 똑같이 대답을 한다면 그때는 본인이 물어봤다는 것 자체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게임처럼 하실 수 있는 검사법 첫 번째예요. 스트룹 검사는 이렇게 하나를 뽑으셔서 어머님만 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가지고 뭐 500원 내기를 하던 아이스크림 한 개 사기를 하던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보실 만한 거는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보는 거예요.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해 주세요. 세 가지 단어는 서로 관련이 없어야 돼요. 가령 자동차, 장미, 숟가락, 이렇게 세 가지는 별다른 관련이 없죠. 자동차, 오토바이, 비행기, 이건 세 가지 전부 다 타는 물건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수건, 손수건, 발수건,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전혀 관계없는 단어 세 개를 말하고 5분 후에 그거를 맞춰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도 못 맞추신다면 그때는 빨리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단기 기억이죠. 5분 안쪽에 그게 기억이 안 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일 정확하게는 장미, 수건, 자동차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신 뒤에 5분 후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검사할 때 혹시나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하나도 기억 못 하시면 그땐 빨리 가셔야 되고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를 맞추신다면 그래도 검사는 해보셔야 돼요. 2개 이상 맞추신다면 조금 두고 보셔도 되지만 신경은 써주셔야 되고요. 3개 다 맞추신다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게임처럼 해볼 수 있는 치매 검사법은 뭐가 있냐면요. 채소 이름을 대시는 거예요. 채소 이름을 댄다는 얘기는 그런 거죠. 배추, 무, 당근, 양파, 쪽파, 대파, 오이,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야채 이름을 대시는 거예요. 근데 양파, 무,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10초 이상 대답을 못 하시게 되면 그때는 틀린 걸로 생각하고 끝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적어도 8개 이상을 말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일본에서 하는 그 치매 검사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야채 이름을 대기를 했을 때 야채처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자주 쓰는 단어들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0초 이상 시간이 지나면 틀린 걸로 생각하시고 몇 개나 얘기하는지를 보시는 건데, 다른 가족들도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야채 이름 대기 뭐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10초 이상 대답 못하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머님도 해보시고 아버님도 해보시고 본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웃을 수 있고 그걸 못하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8개 이상 만약에 대답을 못하시면 그때는 추석 끝나고 나서 검사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뭐가 다르냐 하면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1분 동안 몇 개나 얘기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고릴라, 공장, 길, 걸음마, 걸음, 기름 이런 식으로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거를 1분 안에 6개 이상 못 하신다면 그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앞에 제가 이제 조금 다르게 말씀드렸는데요. 야채 이름 대기도 6개 이상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6개 이상 대답을 해주시면 조금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요. 6개 이하로 대답하시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9개 이상 대답을 해주셨다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까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몇 가지 검사해 보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들을 말씀드려 봤고요. 이번 추석 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신다면 추석이 지나고 나서 꼭 검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